힙스타그램 Like for like. 매주 새로운 아티스트 분들을 모셔보고 그분들의 음악과 삶을 소개하며 대화 나눠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 Like for Like입니다. 힙스타그램 52회 오늘의 게스트 변화된 스타일로 돌아온 코리안 탑 클래스 비틀 KK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K입니다. 네, 잘 안 되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KK씨. 많은 분들이 좀 전에 제가 한 랩 라인이죠. 그걸로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얘기 나눠보기 전에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랩하고 있는 KK라고 합니다. 네. 네. 코리안 탑 클래스 힙합 오버 노블레스를 시작하는 그 랩의 주인공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가장 오랜만에 봤을 때 눈에 띄는 건 외모의 변화입니다. 제게는 소야와의 뮤직비디오 찍었을 때 그 훈훈한 훈남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머리를 깔끔하게 미신 후부터는 원펀맨, 주호민 등의 수식어가 따라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답글을 달아주신 삭발 잘생김을 추구해보고 있다는 댓글을 보았는데 맞나요? 아니, 삭발을 원래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정말 제가 의외로 외모에 이렇게 치장하거나 신경 쓰는 걸 굉장히 귀찮아해요. 아, 그래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아티스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를 어떻게 할까 맨날 고민을 하고 모자를 쓰다 이제 안 돼서 헤어스타일도 너무 신경 쓰기가 귀찮아서 한번 밀어볼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위에서 그래 한번 해봐라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또 약간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삭발을 한번 하니까 네. 멈출 수가 없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삭발 잘생김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주변에서 이제 계속 밀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나거나 적응을 못하는 분들이 왜 머리 길면 잘생겼는데 밀고 다니냐라고 해서 이제 제가 핑계 대기를 이제 네. 삭발의 잘생긴 버전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처음에 그 머리 밑모습을 처음 봤을 때 좀 적응이 안 됐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정감이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또 약간 매력 있는 게 머리 밀 때마다 저 오늘도 밀고 왔는데 여기 온다 그래서 밀 때마다 리프레시되는 기분이 좀 있어요. 뭔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네, 사실 저도 스킨헤드까지는 아닌데 머리를 3mm로 밀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아주 예전에 상상하기 어려우실 테지만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고 있었는데. 네, 하여튼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그런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네, 네. 잘 어울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삭발 잘생김 맞는 걸로 인정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자리해주신 만큼 근황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최근에 정규 앨범 발표 외에 KK씨는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정규 앨범이 추석 연휴 한 열흘 전쯤에 나왔는데 발매하고 나서 약간 뮤직비디오를 하나 더 찍고 제가 바로 여행을 갔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열흘 넘게. 어디로 갔어요? 이번에는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저 갔다 왔는데 베트남 어디요? 다낭 갔다 왔어요? 아, 아니요, 다낭 아니에요. 네. 이번에는 호치민 갔다가 무인회랑 이제 푸꾸옥 이쪽 놀다 왔는데 네. 그래서 길게 좀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 가서 길게 꼭 굳이 해외가 아니더라도 좀 길게 좀 리프레시해서 다시 쉼표를 찍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 이번에는 추석 연휴 때 다녀왔습니다. 아, 이번 추석 연휴 때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 많죠. 저는 하루 빨리 나갔다가 연휴 끝나고 하루 이후에 들어와서 그걸 못 느꼈는데 인천공항이 대단한 마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문이 있더라고요. 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어떤 걸 많이 느끼셨나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동남아를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하나 또 알았고요. 예전에는 많은 데를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었는데 이번에는 가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배고픈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있기. 진짜 너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 약간 휴양 느낌으로 갔다 온 거네요. 그렇죠. 네. 원래 그러려던 계획은 아니었으나 계획 없이 갔으니까 요렇게 노는 것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나이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네. 좀 전에 이게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오프 더 레코드로 네네. 앨범 제작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오프 더 레코드로 한 얘기를 네, 레코드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맞아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은 좀 쉴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굉장히 제 스스로 너무 몰아붙였던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버릇처럼 그 기간 동안에 했던 이야기가 혼잣말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격렬하게. 네, 근데 유행어처럼. 그렇죠. 근데 이번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또 이제 다시 뭔가 돌아온 제자리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에너지도 다시 충전됐고. 네, 충분히 리프레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KK씨는 다양한 컨텐츠로 많은 시청자들을 만나 뵙기도 했었잖아요. KKTV, KK 랩토크, KK 랩클래스 등등
수많은 영상 콘텐츠들을 유튜브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활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유튜브가 국내에 정식으로 들어와서 서비스 되기 전부터 국내 어떤 영상 관련해서 튜토리얼 이런 거 그 힙합 관련해서는 특히나 튜토리얼은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었어요. 아 국내에서. 그래요? 네, 선구자라고 지금 스웩하는 네, 거예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워낙 이런 어떤 제가 힙합 음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관련된 외국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비트메이킹 튜토리얼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런 좋은 영상들이 한국 사람들은 없을까?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 당시에는 전혀 없었죠. 네.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았었고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카메라를 정말 좋아했어요. 영상을 찍는 행동, 그걸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국내 뭐 음악 관련 커뮤니티에 제가 이런 식으로 비트메이킹을 합니다라는 걸 굉장히 그 저가의 카메라로 진짜 말 그대로 대충 찍어서 한번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외국에서 본 영상 느낌으로 네네. 느낌만 가졌는데 그 제품이 중고가 씨가 말랐어요. 그 이후로 어마어마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커뮤니티에서 거기서 약간 맛을 본 다음에 아 이거를 내가 국내 최초로 하면은 재밌겠다. 첫째 재밌고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거에 관심이 많구나. 나만 관심이 많은 게 아니었네 라는 걸 느끼면서 또 요걸 하면은 내가 좀 유명해질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되게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200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말 2003년, 옛날이네요. 4년.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동영상을 스트리밍을 하는 어떤 포맷조차도 갖춰지지가 않아서 유튜브 같은 게 없었고 지금은 없어졌던 회사들이 조금 국내 아주 조그만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브링 더 빅백이라는 그 본 것 같아요. 뭐 맞죠. 기억나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힙합 플레이어에 찾아가서 그 직접 해서 제가 따로 그 섹션을 하나 만들어 달라 네. 매거진에. 실제로 만들었죠. 네, 실제로 만들어 주셨고 그쪽에서도 이제 동영상 콘텐츠를 그때부터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제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너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 당시 체감을 별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이쪽의 비전을 제가 그때 봤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못 읽었고 저는 계속해서 뮤지션으로 남길 원했고 네. 그쪽으로 지금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시대가 됐죠.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고 중단했다는 굉장히 천추의 한이에요. 그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한 3번의 기회가 온다는데 거의 2개 정도가 묶인 거를 하나 발로 찬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네. 들고 있어요. 선구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걸 이어나가지 못해서 기회를 못 잡은 그런 케이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비전 없이 그냥 얻어 걸린 거에 한계랄까?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진짜 아쉽다. 제가 알기로도 KKC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도 약간 얼리 어댑터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뭐 영상 쪽은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전자담배도 맨날 새로 나온 거 피고 제가 전자담배계의 가리온이라고 항상 주장하죠. 영세대다. 네네. 내가 쿤타 형과 함께. 그래요. 네네. 쿤타 형도 네. 하여간 막 새로운 걸 하는 걸 되게 재밌어하고 추구하고 그런 거 되게 뭐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성향은 아니지만 네네. 그런 걸 2003년에 했다는 거가 정말 대단하고요. 제가 네네. 그걸 기억하긴 하지만 2003년에 했다는 걸 새사람이니까 알고 나서 2003년 정도에 놀랐네요. 만들어서 실제로 그때 좀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하다가 실제로 공표됐던 거는 6년인가 그쯤 됐을 거예요. 제 정확한 기억은 6년인가 9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6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최초라고 단언코 얘기할 수 있고 제가 하고 나서 바로 뉴얼리언스 형이 힙합 플레이어에서 이제 또 진행을 했던 걸로 그렇군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브링 더 빗백 같은 그런 비트메이킹 튜토리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은 비트메이킹 네네. 튜토리얼은 하고 있지 않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KKTV나 랩토크 뭐 랩클래스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한동안 또 앨범 작업에 매진하느라고 잠깐 쉬고 있었고 이제 또 시즌 2를 좀 지금 기획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브링 더 빗백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있었던 게 지금도 음악 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면 예전에 제가 했던 영상들을 보고 네. 도움이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사실 뭐 그걸 굉장히 깜짝 놀라요 저는. 그걸 다시 해보는 건 어때요? 지금 이제는 또 새로운 걸 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네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 뮤지션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유튜버로서의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죠? 그렇죠. 그때는 유튜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이미 유튜브가 유행이 됐고 네네. 유튜브가 수익을 얻는 어떤 창구로서 벌써 이렇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네네. 유튜브 스타도 많이 생겼고 해가지고 네. 저도 그거에 이제 관심이 생겨서 좀 읽어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 중요한 게 꾸준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꾸준함에서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서 그렇군요. 그런 방송 활동, 그 개인 방송 활동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나가려는 계획 중에 있어요. 네네. 확실히 지금 컨텐츠의 시대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개인 컨텐츠의 시대죠. 네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힙스타그램도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깨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그런 얘기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눈에 띄는 합류 소식도 있었는데요. 바로 최근 프리스타일 타운 소속으로 활동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접해 들었습니다. 술제이 울티마와의 협업도 진행되었고 앞으로 관련해서 더 많은 활동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합류하게 된 계기 그리고 프리스타일 타운 내 분위기, 프리스타일 타운 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활동 등의 얘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합류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원래 술제이랑 좀 친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막 같이 술제이가 그 이름에 걸맞게 술 드실 때 제가 같이 술도 많이 먹고 그랬던 걸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한동안 연락이 각자 활동을 하느라 좀 이렇게 소원했다가 제가 어느 날인가 그 술제이가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프리스타일 하는 걸 다시 봤죠. 보고 이 친구 정말 물건이구나. 이렇게 훌륭한 친구를 두었구나라고 해서 제가 샷아웃을 강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후로 다시 연락이 돼서 이렇게 좀 연락을 주고 받다가 어느 순간 이제 프리스타일 타운도 내부적인 그 사정 때문에 한동안 활동을 쉬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네. 뭐 개인적인 얘기는 못 들었지만 네, 한 1년 정도를 활동을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인력들을 갖다가 찾는다 크루원으로 했을 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울티마랑라는 친구를 처음 알게 됐고 이제 이 친구의 비전을 좀 들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저는 크루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뮤지션 활동하면서 크루 형태의 어떤 그 비즈니스적으로 계약 관계가 아닌 회사가 아닌 회사가 아닌 상태 크루는 태어나서 처음 하고 있고요. 예전에 제가 그 블락버스터 레코드에 있을 때 그걸 크루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애초에 크루로 만든다고 해서 제가 아웃사이더한테 반대했어요. 크루는 의미가 없고 우리 네. 할 거면 소울 컴퍼니 같은 레이블을 만드는 게 어떠냐라고 네. 해서 레이블화한 것이 블록버스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도 크루는 없었던 게 맞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처음으로 크루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프리스타일 타운의 분위기는 아직 제가 프리스타일 타운 데이를 한번 이제 무대에 섰고 같이 공연 준비를 하고 무대에 섰고 아직 그렇게 울티마나 그 술제이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이랑 개인적인 교류가 있거나 그러니까 진정한 크루로서의 의미 우리가 흔히들 크루하면 떠올리는 것들의 관계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쌓아 나가면 좀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인간적인 어떤 가까움이 있는 게 일단 크루의 개념이기도 하니까요.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술제이랑 울티마랑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작업을 같이 하면서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이 친구들에 대해 이제 서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나눴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둘과의 관계가 더 비중이 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다음에 앞으로 또 준비하고 있는 활동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인 방송 활동이랑도 조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프리스타일 타운에서도 영상 관련한 영상 포맷으로 나가는 컨텐츠들을 좀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요즘 시대에서는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이미 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 친구들도 그 프리스타일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오랫동안 해왔던 그 내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맡았으면 하는 어떤 한 섹션이 또 있어서 지금 제작을 지금 그 섹션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 KK라는 아티스트가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필요성도 있었지만 네네.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인력으로서도 어떤 활용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영상팀은 따로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영상팀에서는 제가 일절 관여를 하거나 그 영상적으로는 그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건데 그 이제 이거죠. 영상 컨텐츠에서 뮤지션으로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담당을 해서 네네. 제가 기획하는 것들은 온전히 이제 제가 따로 제작하는 것들만 네. 애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과 그 어떤 범위와 역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크루라고 했는데 약간의 그 회사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선은 이제 프리스타일 타운에서 나오고 있는 최근 한 1년 정도? 1년은 안 됐고요. 최근에 나왔던 것들 대부분 이제 마스터링을 제가 다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프리스타일 타운 내에서 나오는 앨범들. 네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스타일 타운이 한때 되게 그 활동이 활발했었잖아요. 되게 많이 활발하고 또 성과도 많이 내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 1년 정도 좀 잠잠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네. 요즘 또 이렇게 보니까
활동을 다시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공연도 네.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옛날의 영광을 뛰어넘어서 네네. 네, 더 좋은 활동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KKC 더불어서.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프리스타일 타운에 합류하게 되면서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브로핏 레코즈와는 어떤 관계로 남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네, 제가 요 질문을 사전에 받고 네.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의도한 게 정확히 그 성과를 낸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제가 브로필 레코즈는 일단 먼저 우선 브로필 레코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제가 기존에 항상 늘 메이저 기획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된 가수로서 활동을 하다가 뭔가 내가 직접 주체가 돼서 모든 결정을 갖다가 내가 직접 하고 싶다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네. 결정을 내리고 나서 세운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대표로 있는 레블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프리스타일 타운에 합류한 거는 크루로서 합류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제 번외 활동이고요. 네. 그 브로필 레코즈는 여전히 활동을 계속해서 제가 대표로 저와 나쇼라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네. 발표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스타일 타운 크루 활동이 이제 저한테는 오히려 번외 활동에 가깝고요. 브로필 레코즈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고 네. 이런 제 회사인데 질문이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어떤 관계로 남게 되는지 그러니까 제 의도가 뭐였냐면 이 성공한 그 의도는 제가 어떤 대표나 그 아티스트 대표나 CEO로서 부각되기보다는 어떤 레이블의 수장으로의 느낌보다는 그냥 KK랑 독립된 아티스트로서 항상 바깥에 나가는 걸 원했는데 네 그게 성공한 것 같아서 네. 만족스러웠네요. 그렇군요. 의도치 않게 좋은 질문이 돼버렸네요. 네네네.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네. 브로핏 레코즈는 네, KK의 코어 활동이다. 네. 더 중심적인 활동이고 이제 프리스타일 타운 같은 경우는 번외 활동으로 해당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브로핏 레코즈 그리고 프리스타일 타운 활동 모두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KK의 신보 얘기 나눠보기 전에 네, 신보에 수록된 타이틀곡부터 한번 들어보고 나서 앨범에 대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드리밍이란 곡입니다. 이 곡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우선 제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3번 트랙 타이틀곡이고 뮤직비디오도 이걸로 제작을 했고요. 네, 잘 나왔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 드리밍이라는 곡은 제가 애초에 이 앨범을 기획을 할 때부터 이 곡을 위해서 이 곡을 만들어 놓고 앨범이 결정이 된 느낌이에요. 아, 타이틀곡을 할 것이라고 정해놓고 네, 사실 그 전 단계는 그렇지 않았는데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곡이 이제 구심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앨범 정규를 작업을 할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핵심으로 모아주는 구심점의 곡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곡이 꼭 타이틀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요 곡을 구심점으로 해서 나머지 앨범의 곡들의 이미지를 갖다 그려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어떤 꿈과 희망,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다음에 사람들을 만나 좀 깊게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같은 것들을 네. 가사로 가능하면 많이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 곡 사운드 자체도 그 꿈꾸는 듯한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나머지는 가사에 다. 맞습니다. 저도 이거를 드리밍이 들으면서 뭐 사운드도 그렇고 랩도 뭐 집중할 수 있지만 가사적인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장 앨범에서 추구하는 그리고 KK라는 아티스트가 뭐 이렇게 추구하는 철학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낸 가사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변화하는 세계에 관한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고정되지 않은 세계에 발맞춰 나가는 그런 모습. 거기서 이제 꿈꾸고 네네. 자신감을 가지고 네네. 저는 움츠러들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같아요. 네,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어렸을 때 그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어릴 때니까 잘 그 자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얘기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너는 꿈꾸는 아이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요. 네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이제 살면서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을 하면서 꿈이라는 단어가 제 삶에 관통하는 어떤 핵심 단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여태까지 앞전에 그 뮤지션으로 살아오면서 그 전에 활동들이나 뮤지션 아니더라도 제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 자체가 저는 제가 원하지 않았던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저는 제가 꿈꿨던 모습을 항상 삶에서 실현을 해왔던 것 같아요. 조금씩.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럼 내가 어느 순간 지금의 저는 제가 그 전에 생각했던 저의 모습인데 앞으로의 내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삶에 매몰돼서. 음. 그거 깨닫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나는 꿈꾸면서 항상 그 꿈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은 거죠.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그려질 것이다 내 삶에는 네네. 하고 그걸 그대로 가사에 담은 거죠. 곡을 쓰기 위해서 가사를 내용을 생각한 게 아니라 평소에 제가 늘 생각했고 삶에 그런 것 대해서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네. 그런 것 같아요. 깊은 생각이 담긴 가사인 것 같습니다. 자, 가사에 집중 한번 해보면서 이번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KK Dreaming 타이틀곡 듣고 오겠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fancy life 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그림을 그려 KK의 Dreaming 듣고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쑥스럽네요. 타이틀곡 듣고 왔으니까 앨범 얘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KK 정규 1집 Dreams가 발매되었습니다. 인스트루멘탈을 포함해서 총 9개의 수록곡이 수록되어 있는 KK의 첫 정규 앨범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정규 앨범을 준비를 한 지가 올해 초에 올해 2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정규 앨범 작업을 시작을 했는 드림즈 앨범을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제가 예전에 메이저 활동 중심으로 그 앨범을 발표하고 활동을 쭉 했었는데 인디펜던트 레이블을 설립을 하고 싱글을 몇 번 내고 활동을 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디펜던트 레이블이 해야 되는 거는 말 그대로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저 스스로가 자체가 생각의 포맷 자체가 뭔가 이전에 활동하던 거기에 적합한 프로듀서로서 혹은 뭐 그 대표로서 네.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게 가장 큰 예가 우리는 전략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음악을 내서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음악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사고방을 하면서 앨범을 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네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음악을 전부 그전에 만들던 거를 혹은 기획했던 거 생각했던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그래요. 본연의 자세로 좀 돌아가자. 진정한 인디펜던트가 되려면 나부터가 생각하는 걸 좀 방식을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진짜 내가 생각하는 인디펜던트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뭘까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은 전부 다 하나의 컨셉으로 이루어졌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 음악 만드시는 분들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낸 음악 잘 안 듣거든요. 저도 그래요. 발매하고 나면 네, 진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전 가장 큰 것 같은데. 잘 안 듣게 되잖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번 앨범은 발매를 하고 나서 정말 이제 드디어 다 끝났다 네. 하고 원래 보통 일반적이면 제가 절대 안 들어야 되는데 그날부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요? 네네. 신기하네요. 그래서 제 목적 자체가 이 음악을 남에게 항상 저는 어떤 음악을 낼 때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줄까 혹은 나에게 제작을 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마음에 들어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매몰돼서 앨범 작업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정으로 이제 뛰어넘은 거죠. 제가 이번 앨범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나만 마음에 들면 돼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좀 자유로워진 느낌이네요.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곡 선택이나 그 음악을 완성을 해가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먼저 생기더라고요. 네. 이게 즐겁다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예전처럼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압박이나 강박 같은 게 없어지니까 네. 오히려 조금 더 퀄리티가 더 올라가는 네. 기현상이 발생했죠. 네.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거고 이게 정석인데 맞아요. 네, 이 시스템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일깨워준 작업이었어요. 네, 힙스타그램에서 많은 게스트들을 만나면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뭐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표현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즐거움을 찾고 자기 만족을 찾는 게 결국에는 퀄리티를 높여서 듣는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아주 자유로움을 얻은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셔서 네네네. 저도 기분이 좋네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은 제가 만든 앨범 중에 제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많이 듣는 음악 앨범. 네, 그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소개였습니다. 네. 네. 음원 사이트에 등록된 앨범 소개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바로 기존의 KK 하면 떠오르는 하이톤의 타이트한 랩은 수록곡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비트와 랩 전부 새롭게 변한 KK. 이번 앨범은 한 명의 뮤지션이 변화하는 순간 그 변곡점에 와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과감한 음악적인 변화 시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음악적 변화를 시도한 이유가 제가 변곡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어떤 이미지냐면요. 제가 직진으로 길을 가고 있다가 급커브를 만나서 확 틀 때 아직 다 틀어서 새로운 길로 접어들지 못한 그 커브 중간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네. 이 변곡점이라는 이유가 이 앨범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이런 음악을 들려드릴 겁니다라는 건 전 제시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다만 내가 기존에 이런 음악을 했던 사람임을 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네. 라는 정도의 그 가속을 갖다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속도의 변화함을. 그래서 이유가 제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어느 과정에서 왔냐면 학생들 저한테 랩을 배우는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과 공포가 다가왔어요. 진짜 충깽공이라고 하나요? 그런 말 있어요? 충공깽? 충깽공? 네, 인터넷 용어인데 정말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부분이 정말 너무 진지하게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고 난 다음에 자를지 안 자를지 결정하면 오케이. 돼요. 네. 그렇구나. 네, 제가 어느 순간에 그 충격과 공포를 겪었냐면 잊지마 키스의 잊지마를 그 학생 제가 가르치는 이게 좀 된 이야기인데 학생이 들려주면서 소름 돋게 좋다.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잊지마란 곡이 갑자기 확 떴을 때인데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뮤직비디오를 먼저 봤어요. 같이 봤는데 다시 한번 충격과 공포.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좋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처음에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보여주면서 이거 정말 죽이지 않냐. 그래서 이게 반어법을 쓰는 건가 이 친구가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1차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이후로도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제가 여태까지 힙합이라고 생각했던 음악들 혹은 그 음악들을 제가 들으면서 가졌던 이미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요즘 트렌디한 힙합, 요즘 트렌디한 사운드에 익숙해져 있는 친구들과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충격과 공포가 많이 다가왔어요. 네네. 제가 전혀 음악적으로 이게 왜 좋다는 거지를 정말 눈꼽만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다 보니까 먼저 가르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공부가 좀 필요하겠구나. 네. 저도 비슷한 거 사실 느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식으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2017년에 나온 앨범만 듣지 뭐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요즘 발매한 음악 위주로 힙합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힙합뿐 아니라 R&B 팝도 마찬가지인데 2017년에 발매한 음악이 아니면 듣질 않았어요. 그냥 한동안 오랫동안. 대단하네요, 진짜. 정확히는 2016년에도 그랬고요. 네. 2016년 후반기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작업을. 그러니까 신보 아니면 난 듣지 않겠다. 단순하게. 자기 혁신의 아이콘이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명확히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이대로 안 되겠구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음악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있을 텐데 흔히들 붐랩이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가 힙합 음악을 제이씨도 힙합 음악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해 보면 붐베비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분명히 그냥 그게 힙합이었어요. 그냥 그게 힙합이었으니까. 근데 트랩이 나오고 새로운 하위 장르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그걸 구분짓기 위해서 그렇게 썼는데 그 전의 것들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트렌드했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어느새. 하는 걸 깨달았고 두 번째는 지금 음악을 소비하고 있는 주 소비층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힙합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이미지를 힙합으로 대하고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심보만 듣는 작업을 갖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네. 도대체 이걸 왜 듣는 거야? 이게 왜 인기가 있지? 이게 왜 잘 팔리지? 이거 뭐가 좋다라는 거지라고 하고 어느 순간 제가 팬이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때부터 랩을 좀 빠르게 쪼개는 게 굉장히 촌스럽게 느껴지고 그 예전에 제가 하던 힙합 음악, 제가 했던 음악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부분들이 네. 제가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놀랍죠. 네. 너무나 놀랐어요. 발음이 또 너무 또박또박 또렷하고 정확하게 뱉는 것 자체가 싫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근데 이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 딜리버리도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타일이 바뀌다 보니까 또 그 스타일에 맞는 멋과 어떤 향 그런 어떤 게 멋있는 걸까 를 연구를 하면서 제가 진짜 그게 좋아지니까 네. 제 음악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확 바뀌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표현했던 거군요. 맞아요. 네. 네. 변곡점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고 또 하나는 아직 덜 바뀐 느낌. 혹은 누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요즘도 좋은 음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창작자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해왔던 것들의 내공과 함께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 아예 새로운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이 새롭게 제시한 대안과 기존에 했던 것들을 섞어서 하이브리드하게 하니까 네. 또 그들만의 유리한 강점이 있지 않은가라고 해서 제가 물론이죠. 지금 네. 그런 부분을 좀 지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염두에 두고. 네, 저도 많이 느끼는데 젊은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고 거기에 좀 이렇게 일부러 신선한 충격을 받는 것도 많이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주변에 이제 학생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인데 왜? 네, 더 젊은 사람,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 네네. 그런 친구들이 듣는 음악들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들 하는 뭐 행동들이나 이런 데서도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리프레시를 하고 새로운 음악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기만 해버리면 아까 그러니까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있던 거에서 접목할 수도 있고 조금씩 변화하면 되는 건데 다 바꿀 필요는 없지만 그대로 머물기만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꼰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음악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정체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려고 이제 혁신하기 위해서 2017년에 나온 음악만 들었다 이 정도의 것은 저는 안 해봤거든요. 그 부분이 참 놀랍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앨범이 그 정규니까 좀 상당 기간이 좀 소요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준비해놨던 트랙도 있고 미리 메이킹을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녹음만 하면 되는 트랙들도 있는데 이번 제가 7곡 트랙에 2곡 인스트루멘탈인데 7곡의 랩을 거의 다 바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썼던 것 중에 끝까지 남아있는 제 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사를 아주 조금 고치고 다시 그러니까 아마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면은 그 원곡도 이게 그냥 공개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비포 애프터. 그래서 제가 원래 가사와 랩 메이킹이 얼만큼 바뀌었는지를 네. 그래서 그 작업 때문에 후반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무료 공개한 트랙이 하나 있는데 라이브 해서 공개한 트랙인데 쇼미더머니 참가곡이 그랬거든요. 네. 그것도 처음에는 정규에 싣고 싶었던 트랙이었어요. 사실은 그 분배의 어떤 느낌을 가져가고 싶어서 과감하게 뺐어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은 지금은 변곡점에 있지만 변곡점에 있는 지금도 아까 하이브리드란 말 써서 네네. 그런지 몰라도 그거에 약간 그런 말이 또 멋있게 느껴져서 그런지 몰라도 또 잘 버무러진 느낌이 또 들기도 한데 앞으로 그런 젊은 정신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정말 멋진 아티스트로 변화하지 않을까 또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해야겠죠, 제가. 그 젊은 정신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KK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얼리 어댑터, 자기 혁신 이런 거. 또 이렇게 하나의 컨셉을 또 만들어주시면 진짜로 그래요. 그 KK를 보면은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변화를 되게 즐겨하잖아요. 네. 여전히 그렇잖아요. 부인 빼고는 다 바꿔보는 걸로. 그렇죠. 뭐 그런 말이 있었죠 예전에. 예, 맞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정규 1집 드림즈에는 유일한 피처링 참여로 나시오 씨가 함께했어요. 앨범 초반에 계획했던 외부 피처링들은 대부분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선택받은 남자 나시오 씨는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 인물인가요? KK 씨와는 가까운 동료로 알고 있습니다. 나시오를 처음 만났던 게 2002년,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나슈의 팬으로 만났어요. 나슈라는 친구가 원래는 디즈원이란 이름으로 힙합신 앨범으로 데뷔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굉장히 일찍 데뷔를 했어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신분으로 데뷔를 했었고, 아 그랬군요. 네, 저희한테는 굉장히 사실 경력으로 보면 굉장히 대선배죠. 근데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네.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고, 제가 그 스나이퍼 사운드와 잠깐만 다시. 제가 예전에도 회사에서 팀 제의를 받았을 때도 가장 먼저 생각했던 친구가 사실은 나슈였어요. 네, 그래서 듀오로 준비를 해보자, 솔로보다는 했을 때도 나슈에게 몇 번 이야기를 제가 직접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나슈가 전 기획사의 계약 문제로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저희 회사에서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그 새로운 아티스트를 영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너 주변에 좀 괜찮은 친구가 있나라고 했을 때도 제가 1순위로 나시를 꼽았거든요. 네. 인간적으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보네요. 그때까지는 사실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제가 아티스트로서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같은 음악 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실력을 인정하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즐겨 들었던 아티스트였는데 딱히 활동이 많아 보이지는 않았어서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 친구가 라고 했었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했던 정규 앨범에도 피처링으로 도와줬었고요. 네. 그래서 계속 관계가 계속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티스트로 나쇼를 이제 데려왔죠, 회사에.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 인연이 쭉 돼서 같이 하고 있고요. 뮤지션적으로는 이 친구가 곡도 직접 쓰고 랩도 잘하는데, 거기다 또 보컬이 또 네, 보컬 잘하더라고요. 네, 보컬이 저도 이거 또 들으면서 네. I Still Love You 들으면서 보컬 와 좋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본인이 하면 되게 잘하는데 네. 본인이 잘하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못 냈군요. 보컬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아니다, 이거 정말 좋다, 잘한다, 그러니까 계속 해라, 네.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도 라디오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좀 많이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정규 앨범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본인이 마음에 들 때까지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정규 앨범에는 조금 더 본인 색깔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도 제가 제 친동생보다 오히려 더 자주 보고 얘기도 더 많이 하고, 그 어른이 되니까 사실 가족보다도 이렇게 동료들이 더 가족 같은 네. 느낌이랄까. 네. 해외여행도 지난번에 같이 갔군요. 네, 같이 네네. 다녀왔고요. 친구들이랑 함께. 지금 그냥 가족이네요. 동료 가족이 됐어요. 네, 거의 그렇죠. 근데 네. 또 의외로 자주 보진 않아요. 서로 이게 좀 각자의 그 활동을 네. 존중해 주는 느낌이라 이따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같이 하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쇼 씨 얘기까지 해봤고요. 나쇼 씨 얘기했으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피처링 나쇼가 했던 곡을 한번 듣고 올 텐데요. I Still Love You라는 곡입니다. 그 나쇼의 보컬이 인상적인 곡이죠. 한번 듣고 와서 다음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만났던 순간 생생히 그려 보면 왠지 다가서기 어려워 보였어. 화려한 화장과 반짝이는 보석, 그런 것들로도 못 감춰 네 아름다운 네 모습. KK의 I Still Love You 피처링 나쇼. 나쇼 씨는 브로핏 레코드 소속입니다. 네. 아까 깜빡하고 얘기를 안 해서 제가. 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죠 또. 여기 지금 그 스튜디오 안에 사람이 꽤 많아요. 예. 네. 구경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KK씨를 보러 이까지 오신 분들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앨범은 그녀라는 비유의 대상에게 쓰는 편지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모든 트랙은 꿈을 향해 빚은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트랙 중 KK씨의 현재 상황, 심정이 가장 사실적으로 묘사된 YOLO라는 트랙이 가장 인상 깊었기에 마무리로는 KK씨의 현재 마음가짐 그리고 다음 앨범을 통해 성공적으로 기록하길 바라는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무엇이 되었든 다양하게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현재의 마음가짐은요. 그래요. 지금 그동안 제가 계획만 세워놓고 실천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일 벌리고 수습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 마무리를 잘해서 이어나가는 쪽으로 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단은 포맷을 좀 먼저 하려고요. 컴퓨터부터.
그래서 지금 작업실을 구조를 좀 변경을 하고 어떤 일단 하드웨어들 정리하는 것부터 네. 고장난 차를 고친다든가 네. 이런 것들 지금 재정비 기간입니다. 하나 끝났으니까 큰 게 하나 끝났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도 지금 다 한번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획은 지금 제가 계획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천하는 게 계획이에요. 네. 계획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계획 중에 뭐 한두 개라도 공개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있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 관련해서 제가 지금 기획을 하거나 실제로 좀 진행이 됐던 것들 이런 것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다듬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걸 좀 목표에 두고 있고요. 네. 그게 이제 아마가 아니라 당연히 제 랩 혹은 힙합 음악이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컨텐츠가.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개인 방송 위주로 좀 많이 기획만 했던 것들 실천을 좀 하려고 하고요. 음악적으로도 당연히 또 이제 새로운 곡을 써야겠죠. 계속 쉬지 말고. 네. 근데 조금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조금 더 제한된 환경에서 해보려고 해요. 다음 음악 작업은. 어떤 뜻이죠? 제한된 환경이라고 하면. 지금 너무 악기나 시대나 음악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다채로워지고 다양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옵션이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뮤지션들이 음악을 만드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네. 느끼기로는. 저도 그랬고. 저 완전 동감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한 악기만 쓴다든가 믹스를 할 때도 특정 플러그인 몇 개만 정해놓고 쓴다든가 하는 쪽으로 해서 굉장히 덩치를 줄이고 옵션을 선택의 폭을 줄여서 그래서 집중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좀 그러니까 방법 자체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시도를. 네. 기존에 늘 해왔던 거에서 다 바꿔서 한번 해보는 식으로. 네, 저도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하나가 선택할 때 선택지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선택을 하는데 뇌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진이 빠져서 네. 작업이든 뭐든 간에 그쵸,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 선택의 폭을 좀 줄여보는 것도 정말 필요한 거 몇 개를 줄여서 집중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네네. 선택과 집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은 그렇게도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KKC의 컨텐츠와 그리고 새로운 곡들 기대 한번 해보겠고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힙스타그램을 함께 본 소감과 전하지 못한 KKC의 마지막 말까지 함께 정리해서 들어보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생각과 어떤 그 질문지를 보면서 이런 얘기들을 꼭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은 거의 다 한 것 같고요. 네. 근데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또 힙합 그 다음에 저한테 집중이 돼서 제 음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사실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런 것들이 소중한지를 잘 몰랐다가 최근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음악 만들어서 또 다시 불러주시면 네. 와서 또 얘기 잘 하고. 네, 새로운 앨범이 나오면은 큼직한 앨범이 하나 나오면 또 초대하겠습니다. 네, 꼭 다시 불러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좋은 음악 만들어서 그게 어떤 음악이 되었건 아니면 다른 형태의 컨텐츠가 됐건 간에 계속해서 이 음악, 힙합 음악 그다음에 흑인 음악을 이렇게 저처럼 좋아해주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음악들 만들어서 또 들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변화의 모습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C. 감사합니다. 힙스타그램 50위의 Like for Like은 KK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도 초대 아티스트와 함께 다양하고 즐거운 대화들을 폭넓게 나눠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클로징 때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주소를 통해 라디오에 관련된 질문, 애로사항 등을 제보받고 있으니까요. 끝날 때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면서 KK 편의 마지막 플레이곡 듣고 오겠습니다. KK의 YOLO. 밤새 스튜디오 이제는 내가 너가 내려 앨범은 끝이 안 보여 맨날 답답해 봐야